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악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불협화음이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협화음 뭐 별로 생각해 볼 만한 낱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해 볼 만한 낱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다. 우리가 보통 화음이 좋다, 화음이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화음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화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음악에서 화음이 이루어진다. 알 것 같습니다만 낱말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음과 좀 반대되는 말로 불협화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사실은 불협화음과 반대되는 말은 협화음이다. 협화음에 안이불자를 넣어서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음과 불협화음이 반대가 아니고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반대라면 화음이란 말의 뜻이 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화음과 음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낱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글자를 보면 화음은 화할 화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리가 화해졌다. 우리가 화라는 것은 좀 좋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조화를 이룬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할 화자는 벼화자의 입구자다. 네,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어쨌든 쉬운 글자이므로 화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화음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3개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보니 음악에서 높이가 다른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합성음이다. 여기 보면 조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동시에 울리기는 울리는데 조화롭다, 아주 듣기 좋다 그런 말은 없고 그냥 합성음이다. 함께 만드는 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전을 봤습니다.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마찬가지죠. 함께 울릴 때 어울리는 소리다. 여기에서는 함께 울린다 했으므로 합성음이 되는데 어울리는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울림 음이 있고 안 어울림 음이 있다. 네, 화음에는 어울림 음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음이죠. 듣기 좋은 음. 안 어울림 음이라는 것은 좀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울리는 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좀 다르지요. 예, 친구들이 함께 어울렸다. 근데 그 친구들이 조화로운 멤버냐, 조화롭지 않은 멤버냐,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울린다는 것은 함께 하는 소리다. 아래에서 어울리는 또는 안 어울리는 할 때는 이거는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지 않은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자, 그랬을 때 이 화자라는 것이 단지 합쳐서 나는 합성음이냐 아니면 조화로운 음이냐 하는 거기에 이 화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는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 예, 그때 주로 많이 쓰는데 첫 번째 사전에서는 조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것 뿐이에요. 이 화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일반적으로 화하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있지만 합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합이다. 네, 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합쳐진 소리다. 그러면 화음이란 말에서는 낱말이 조화를 이룬 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단지 합쳐진 음을 얘기하느냐라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네, 어느 게 정답일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높이가 다른 소리를 동시에 울렸을 때 생기는 합성음의 울림이다. 예, 이것은 조화롭다는 뜻은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전에도 없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소리가 셋 이상 필요하다. 화음이라는 것은 두 개인 경우에는 화음이라 하지 않고 음정이라고 한다. 인터벌이라고 하여 화음과는 구별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해설이 사전에 나와 있다. 자,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코드라고 한다. 우리가 코드를 짚는다. 기타에서 예를 들어 또는 피아노로 코드를 한다 할 때는 한 번에 음을 같이 올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화음이다. 그렇다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어요. 단지 함께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화는 합쳐진 소리를 뜻한다. 조화로운 소리가 아니라. 네. 이 코드라는 것은 코드를 이렇게 줄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영어에서 이 코드라는 말, 어그리먼트, 일치한다, 동의한다. 이것과 같은 뜻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어울리는 소리, 하모니어스 사운드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코드라는 말이 쓰여서 화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서는 어울리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 합친다는 소리와는 조금 다르죠. 네, 어쨌든 제가 사전을 여러 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전마다 설명이 조금 달라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음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음정은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음의 간격을 얘기한다. 그렇죠? 네, 음정은 어떤 차이, 간격을 얘기하므로 두 개가 있다. 그리고 화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세 개를 눌렀을 때 함께 나는 소리를 화음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길정자입니다. 길, 가는 길 또는 어떤 단위를 얘기한다. 법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의 여행 일정이다 할 때 이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이 어떻다, 또는 학교 교과 과정이 어떻다 할 때 쓰는 그 정자를 써서 음정이라는 그 어떤 차이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협화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별로 듣기 쉬운 낱말이 아닙니다.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러면 화음이라는 것은 어떤 높이가 다른 음이 함께 울리는 소리다. 합성음인데 이것이 잘 협력했다. 여기에서 이제 조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협이라는 것이. 예, 울림음이 함께 합성된 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협화음이라 한다. 둘 이상의 음이 같이 울릴 때, 그렇죠? 함께 울릴 때, 요것은 화음이에요. 함께 울린다는 것은. 잘 어울려서 듣기 좋은 음이 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울림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어울림이 있고 또는 불완전 어울림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화음과 조금 관련이 되는데 협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협화.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화합하는 것을 협화라 하는데, 음악 용어로 쓰일 때는 사실은 협화음과 거의 같은 말이다. 여러 개의 소리가 동시에 잘 어울려 나는 것을 협화라 한다. 또는 그런 현상이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협화음 또는 협화는 잘 쓰지 않은 낱말이다. 이것이 협화음에서는 확실히 음악적 용어로서 나오고, 협화라는 낱말만 쓸 때는 일반 의미도 있고 음악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협화음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영어로 보면 하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술 용어, 음악 용어를 이렇게 같이 따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 미술 용어에서 하모니는 미적 대상의 부분들이 성질이나 수량성에서 서로 모순이 없는 통일 관계를 맺어서 쾌감을 낳는 것을 하모니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음악 용어로서는 일정한 법칙에 따른 화음의 연결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모니가 바로 협화음이다. 음악적 용어로서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 주제 말이 되는 불협화음, 협화음이 아니다. 네, 잘 안 어울리는 화음을 화음이다. 이렇게 한다.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날 때, 그렇죠? 같이 합성음이에요.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음이다. 협화음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의미가 이렇게 퍼져서 어떤 집단 내의 사람들 사이가 원만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그렇죠? 자, 그들 단체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협화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많이 쓰죠.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불협화음, 삐그덕삐그덕거린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이 불협화음이다. 자, 그런 이제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음악 용어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좋지 않은 음악은 소리가 좋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불협화음이 사실은 음악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제가 어느 자료를 보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다. 모차르트는 현악 4정주 19번, 쾌 465, 1악장 이런 데는 불협화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불협화음을 기본으로 했지만은 꽤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고, 쇼팽도 에티드 연습곡에 보면 이게 불협화음으로 곡을 만들었다. 그래서 음악 쭉 사조를 볼 때,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노래는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만, 음악 사조에서 이제 낭만파 시대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불협화음도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불협화음은 음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쇼팽이다, 리스트다, 바그너, 드뷔시도 유명한 작곡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작곡의 핵심 요소로도 사용을 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쓴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협화음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음악에서는 불협화음을 하나의 기교로 활용한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낱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음이라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협화음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불협화음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화음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단지 음이 합쳐져서 나는 소리다. 그렇죠? 합성음이다라는 뜻이 기본 뜻이다. 그런데 그 합성음이 협력을 했다.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이 협화음이다. 이 협화음이 안 된 것이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협화음에서 음을 줄이고 협화만 써도 협화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수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불협화음에서 불협화라는 말도 이 협화의 반대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불화를 일으켰다. 어떤 사이가 좋지 않다. 불화가 일어났다. 그때도 여기에서 불화, 이것은 음악 용어와는 뭐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화란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네, 오늘 화음, 그리고 협화음, 불협화음.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화음이라고 하면 하모니다, 뭔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뜻은 여기는 조화라는 뜻보다는 단지 합쳐졌다. 함께 소리가 난다. 합성음이다. 라는 그 뜻이 기본이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고 할 때는 협이 더 들어간다.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할 때는 불협이 들어가는 화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